네, 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요. 부일고 2023년 따끈따끈한 중간고사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냥 뭐 PPT 만드는 것보다 그냥 블로그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여기 써놨으니까. 자, 보면은 2019년부터 지금 교육과정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까지 딱 5개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비기 보면 다 2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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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만 22문항, 21문항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뭐 부일고 같은 경우는 뭐 21문항 나오는 건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때만 예외적으로 22문항 나왔던 거고, 이것도 뭐 이렇게 막 24문항이 나왔다거나 그러면 좀 충격적일 텐데 22문항 나왔다 다시 21문항으로 나왔으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고 자, 이제 관심 있는 시험 난이도일 텐데요. 21년이나 22년이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요 내해 시험을 보면은 2020년 중간고사는 좀 부일고 시험치고 되게 쉬운 편이었고, 그 다음에 2019년은 뭐 중간, 2021이나 2022는 아주 역대급으로 어렵게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되게 어렵게 나올 줄 알았어요, 시험이. 왜냐면은 이번 좀 잘한 학생들이 많이 왔다고 하죠. 부일고에 언제고 3차까지 온 학생들이 많아서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니까 시험 꽤 어렵게 되게 적어도 한 22년 난이도로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요거는 제 생각에는 한 19년과 21년 사이쯤 되는, 그러니까 뭐 약간 뭐 아주 쉬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쉬운 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왜 이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끔찍하게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문제를 좀 너무 특이하게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 오류도 좀 많이 있었어요. 두 문제가 틀렸고요. 그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막 깝치면서 뭐 내가 작년 중간고사 미리 풀어봤는데 뭐 다 맞았어, 하나 틀렸어,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보고 웃었죠. 너 문제 두 개 틀린 건 아니? 몇 번 문제 잘못된 건 알아? 라고 웃었죠. 저 혼자 안 알려줄 겁니다. 속 들으면 알죠. 그건 이제 저는 이제 그 일종의 허수 학생들 판별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할 거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될 거냐, 거칠게 말하면 90점이면 1등급, 80점이면 2등급, 70점이면 3등급, 60점대면 4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일고 시험이 1컷이 9점대에서 나올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건 좀 쉽게 나왔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일고 시험 특징, 하 난이도의 문제가 극히 적다. 보통 1, 2, 3, 4번은 후루룩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부일고 시험은 1, 2, 3, 4번 풀다 하면서 잘 안 되죠. 그리고 1번을 막 일부러 어렵게 내기도 하고요. 심리적으로 흔들어 버리려고 그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객관식 풀다 어려워지면은 단답형이나 소수형으로 가서 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부일고는 그 전략이 안 통합니다. 왜냐면 일부러 단답형이나 소수형 1번을 어렵게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린다고 여기로 갔는데 여기도 어려워서 하면서 말리는 경우가 있어. 그 부일고 시험이 좀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그러니까 시험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학생들이 이제 쉬운 것을 기받아서 어려운 것도 원래 못 풀 문제도 이제 하면서 올라가면서 막 푸는데, 막 시험이 막 난이도가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막 여기서 턱턱 걸려버리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잘 못 푸는 그런 시험이죠. 좀 대비하기 까다로운 시험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결국 내신은 뭐냐면은 수학이라 하더라도 결국 내신은 막판에 악기 싸움이거든요. 풀이법을 많이 외워야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 풀이법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짧은 시간에 후루룩 쏟아내야 되는 시험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맞춘 거 한번 볼까요? 이번 시험 6번 문제고, 요거는 제 교재 9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요거 세제곱, 제곱, 그 다음 뭐 나누었을 때 얼마고, 나누었을 때 얼마다. 그리고 요 모양도 거의 똑같죠.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 여기는 x 빼기 2. 이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 이건 이제 거의 똑같죠. 이거 풀 줄 알면 풀이 거의 똑같습니다. 풀이 거의 똑같다. 뭐.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번 시험 9번 문제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저 수학의 바이블에 있던 문제예요. 수학의 바이블 이번에 뭐 40%, 50%를 수학의 바이블로 쓴다 그래갖고 막판에.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 다 풀었어야 되는데 수학의 바이블 처음까지 다 풀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87문제를 쭉 지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 풀 시간 없으니까 내가 볼 때 선생님들이 좋아할 법한 문제는 이런 거 있다 해서 찍어줬는데 그 중에 나왔죠. 거의 똑같죠. 요거 갖고 낸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더 어렵게 내긴 했는데 아무튼 맞췄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 수업을 들었으면 굉장히 유의했겠죠. 시간적으로. 그게 제 역할이잖아요. 학생들 할 것 많고 시간은 모자란데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제 역할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 15번 문항 이거 요거 제 내신 교재 261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3점 주고 뭐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해라. 여기 끝에 살짝 달랐죠. 원래 그냥 푸는 거였는데 얘는 뭐 정수 x에서 이렇게 살짝 더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이 문제가 어디 있는 문제인지 저는 잘 압니다. 안 알려드림. 그건 저만 알아야지. 그렇고 자 그게 다 정보더라고요. 예전에 그게 다 솔직하게 말했더니 그랬더니 또 그대로 뺏겨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알려드립니다. 이게 문제 원전이 어딘지는 웬간하면 잘 안 알려드려요. 저는 알겠어요. 자 이번 시험 17번 문제인데 뭐 양의 정수 AB에 대해서 뭐 X를 표현할 때 Y절 표현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출처가 여기 이렇게 보고 2021년 문제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비슷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선생님들 수학적 취향이 의외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 비슷하게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양의 정수 AB 대신 여기 소수 양의 정수 똑같죠. 그리고 이걸 지난다 해서 이제 부정방정식 문제라서 거의 똑같다 보시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 시험 18번 문제인데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있고 여기도 내심의 좌표를 구하라. 그 심지어 직선도 똑같습니다. 직선은 거의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4x 빼기 3y 빼기 15 4x 더하기 3y 빼기 12 거의 그 지금 여기서 얘랑 이게 4 마이너스 3 3 4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두 직선 수직이라는 거죠. 여기서 3 마이너스 4 4 3 그 다음에 여기서는 y는 0이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줬던 거 여기는 x는 마이너스 이렇게 준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서 뭘 하라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서 이걸 갖고 뭐 해봐라 라는 문제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시험에서 내신 나오면 이거 긴장하고 마지막에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이거 거의 적중했다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고 자 그래 봤더니 5문항이나 쪽집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 강조했던 거는 거의 뭐 시험이 다 제가 말한 데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 문제들의 출처는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제가 여기서 했지만 영업 비밀이라서 자세히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지도한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 결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2명이 2등급이나 1등급을 받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 그 2등급 2나 1받기 진짜 힘들거든요. 919에서 2나 1 받으면 굉장한데 5명 중에 2명이 2나 1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게 이게 뻥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지금 이 학생들이 수업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걔네들한테 준 교재가 있잖아요. 그 교재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뭐 사후적으로 제가 뭐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점수도 뭐 사실 뭐 아무개 이름만 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뻥을 칠 수가 없죠. 그래서 놀라운 비율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학부모님한테 뭐 다른 데 가실 수는 있는데 다른 데 가더라도 저 가르쳐서 성적 오르는 거 보면 결국 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놨지만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한 반에 50명, 60명씩 모아놓고 수업하는 학원을 가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그 큰 학원, 유명한 학원 관리를 잘 해주던가요? 저는 제 철학은 한 클래스에 1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 대비하는 거에서는. 누구나 다들은 그 차별화가 되니까. 그리고 뭐 열심히 한 학생은 거기서 열심히 해서 스스로 쟁취를 해가겠지만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얘 숙제 검사하고 얘 약점이 뭔지 알아서 그거에 취향형의 문제 뽑아서 주고 이런 거 하려면 제가 볼 때는 한 클래스에 1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써놨지만 숙제 검사나 클리닉도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요란하게 홍보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성적을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는데 그러니까 중간 기말 합쳐서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대치동의 백년나무 교육학원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 요 명함 만든 건데,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인을 제가 끼워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